안녕하세요. 댄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대한유하고요. 대한유화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유화는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국들에 대한 제조업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3월 글로벌 주요국들에 대한 제조업 PMI가 다시 확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미국은 50.3으로 17개월 만에 경기 확장 국면에 진입을 했고 중국은 이 50.8을 기록하고 또한 국가통계국 발표 기준 지난 9월 이후 처음으로 이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소비자 심리 지수도 21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3월 매크로 지표들이 앞으로 화학 업황 반등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좋을 만큼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상황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이 유럽 쪽에 대한 회복은 조금 덜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전히 유럽 지역에 대한 제조 PMI를 보게 된다면 이 50 밑에 위치하게 되면서 여전히 위축 국면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제조업 PMI가 현재 좋은 상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유럽 쪽에 대한 PMI가 계속 위축 국면에 진입해 있고 현재 유가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게 되면서 가격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주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완벽하게 회복하진 않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고부가 가치에 대한 제품 가격 회복보다는 이제 저렴한 일반 포장재나 섬유 부분에 대한 회복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된다면은 결국 이 유가 상승에 인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석화업계에 대한 수익성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국제 유가가 오르게 되면서 원재료 부담이 심해지게 되면서 석화업계에 대한 상황이 여의치 않고 그럼 유가가 어느 정도 올랐냐면은 연초 1월 1일보다 각각 16.4%, 20.2% 오르게 되면서 91.2달러와 86.9달러까지도 상승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석유화학 업체들에 대한 실적을 가르는 핵심 지표인 에필렌 스프레드는 당분간 손익분기점인 톤당 300달러를 밑돌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앞서 말했듯이 미국과 중국 쪽에 대한 제조업 지수는 50을 돌파하게 되면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유럽 쪽은 지속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고 또 유가도 이 90달러 육박할 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이 석화업계가 이제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원재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는 이 주 제품에 대한 마진들도 회복세를 이제 기록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화학 제품 마진을 보게 된다면은 이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HDP와 PP가 중요한데 이 HDP에 대한 가격 상승 폭이 아직까지는 이제 3월 달과 비교해 봤을 때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하지 않았고 또 이제 주간 평균 단위로 봤었을 때는 이 3월 달은 289였지만은 24년도 4월 달에는 279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소폭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PP 같은 경우도 이제 이 3월 달 이제 둘 셋째 주보다는 살짝 상승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이 3월 평균과 2월 평균을 비교해 봤을 때 이 PP에 대한 가격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 PP 같은 가격은 23년도 4분기 평균 가격보다도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한유화가 이 HDP와 PP를 통해 가지고 많은 매출을 올리기에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만들기가 어렵지 않은 범용 석유화학 제품이기 때문에 또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은 중국 쪽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이 판매량 자체도 이제 전반적인 글로벌적으로 이 HDP와 PP에 대한 쓰임새가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것들에 대한 점유율은 대부분 중국 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유화가 생각보다 수혜를 많이 못 볼 수가 있는 점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범용 석유화학 제품에서는 어떤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를 가져봐야 될 거는 바로 이 부타디엔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타디엔 같은 경우도 석유화학 제품이지만은 다른 석유화학 제품과 다르게 23년도 4분기와 4분기 평균 가격과 비교해 가지고 약 2배 정도가 상승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3월 달 가격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톤당 가격이 약 60달러 정도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부타딘에 대한 가격이 상승했었던 이유는 이 부타딘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이 타이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현재 증가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은 살짝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공급은 왜 부족하냐면은 보통 이 부타디안 같은 경우는 이제 납부타로 만들게 되는데 현재 이 납부타에 대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는 이 대체재로 LPG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LPG를 투입하게 된다면 이 부타디에 대한 생산량이 이제 굉장히 저조해지기 때문에 현재 LPG를 투입함으로써 이 부타디엔에 대한 공급량이 많이 줄었고 이제 세계적으로 이 부타리에 대한 신규 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미미해가지고 부타리에는 현재 수요 대비 공급적인 측면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부타리엔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이 부타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사업적으로 잘 풀게 되면은 이제 이 HDP와 PP 하락분을 어느 정도 이제 하회시켜주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한유화가 앞으로 이 부타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흐름으로 이어나갈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살펴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대한유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유화에 대한 주가를 보게 된다면은 이제 17만 2,500원 부근까지 상승했었다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22만 원 부근까지 하락을 했고 다시 이제 반등이 왔지만은 25만 원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매물대 부분이 이제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돌파를 하지 못하고 이제 다시 놀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하지만은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매물대가 조금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엄청나게 급등보다는 일단은 오늘 같은 날은 현재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재 이 부분에서 이제 소폭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이제 조금 열어둬야 되고 이제 그래서 대한유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되려면 일단 현재 이 부근을 돌파를 하느냐 마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약간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망하면서 이 부근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올지를 이제 중점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캔들에 대한 돌파를 한번 돌파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잘 지지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잘 지지가 일어났을 때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에서도 매물대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소폭 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대한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